와이프 조카들이 지금 초등학교 3학년, 2학년인데 우리 와이프가 이제 한겨레를 다니잖아요. 네네네. 네. 와이프가 한겨레 알아? 라고 조카들한테 물어봤는데 조카들이 그게 뭐야? 정체도 모르는. 저희 이제 처갓집 그 문 앞에 네. 저희 집은 한겨레를 봅니다 라는 스티커가 붙여 있는데 와. 네. 그런데도 네, 한겨레를 몰라요. 조선일보도 몰라요. 혹시 그쵸, 물어봤는데. 맞아요. 조선일보도 모르고 근데 KBS, MBC, SBS는 기본적으로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는 광고 건너뛰기가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광고를 끊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TV는 광고를 끝까지 봐야 돼요. 지겨워. 네. 네. 마인드맵을 바탕으로 또 네. 우리 어린이 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그 어린이분들이 이 뉴스를 접하는 통로로 뭐 TV와 유튜브 이거를 두 개를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어린이들이 보는 이 TV와 유튜브의 좀 장단점, 뭐 평가랄까요?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떤가요? 일단은 저는 이제 당연히 그 기존에 이제 어떤 언론 보도나 이런 편견에 기반해서 유튜브만 보고 TV 안 볼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TV를 많이 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좀 즉흥적으로 질문을 던졌죠. TV랑 유튜브를 비교해서 장단점을 좀 평가해 달라 그랬더니만 처음으로 나온 게 이제 유튜브는 광고 건너뛰기가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광고를 끊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TV는 광고를 끝까지 봐야 돼요. 지겨워. 네. 네. 이게 이제 첫 번째로 나온 반응이고 유튜브는 이제 내가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 네네. TV는 검색할 수가 없다.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 TV에 차이도 대한 있고. 단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TV는 재방송을 너무 많이 하고 채널을 돌려도 똑같은 걸 계속한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왔고 뭐 이제 뭐 도쿄올림픽이 뭐 안 열렸으면 좋긴 하겠지만 근데 올림픽 막 같은 거 하면은 이 방송 3사가 다 올림픽만 중계를 그쵸. 하니까 또 아이들 입장에서는 시청권을 제약받는다. 네. 네, 그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뉴스도 뭐 이슈 똑같은 거 계속 나오고 똑같은 거 계속 나오고. 네. 네. 이런 게 이제 좀 지루하다는 뉘앙스로 이제 답변을 많이 했고요. 확실히 그 아이들에게 이 유튜브라는 좀 그 시청 환경이 새롭게 등장하니까 이 기존 것들이 다 불편하고 그쵸. 어렵고 그렇게 느껴지는 모양이에요. 빨리빨리 내가 원하는 걸 바로바로 소비할 수 있는데 네네. 이런 건 좀 재밌는 예시였는데 4학년 학생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말랑이라고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하는 건데 이렇게 장난감 같은 거가 네네. 있더라고요. 이거를 이렇게 막 보여주면서 줌으로 보여주면서 자기는 이런 걸 가지고 노는 유튜브 컨텐츠, 리뷰하는 컨텐츠를 자주 본다는 거예요. 근데 TV에서는 상품 리뷰해주는 게 홈쇼핑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 좋다고 하는 것 같긴 네. 한데. 네. 근데 홈쇼핑을 보면은 이제 그 정도까지 딱 얘기를 했던 애들이 막 맞아요 막 다른 친구들도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TV에는 홈쇼핑에는 가방하고 구두밖에 안 나와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쵸. 부모님이 그걸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맞아요 뭐 또 후라이팬이랑 냄비 나와요 이러는데 맞아요. 네. 자기네들 관심사가 아닌 거예요. 아이들이 홍삼 뭐 그런 걸 네. 관심 없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이제 장난감을 어떻게 가지고 노는지 그다음에 뭐 이런 거는 우리한테 필요한 제품인데 이게 얼마다 이런 식으로 리뷰를 해주니까 네. 그런 거를 보지 TV 홈쇼핑은 볼 게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TV와 유튜브의 이제 장단점 비교 네. 이런 것도 재밌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확실히 유튜브가 좀 아이들에게 가깝게 다가가는 것 같고 네. 그런데 좀 어른들은 걱정을 하잖아요. 그 유튜브를 보면은 정말 좀 그 사실 좀 이상한 분들이 좀 있긴 하잖아요. 그 그쵸. 아이들이 보는 컨텐츠에. 그렇죠. 네. 그런 사람 뭐 폭력적이거나 혹은 이제 선정적인 좀 맞아요. 그런 영상이 나오면은 좀 아이들은 어떻게 그거를 좀 판단하고 있나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물어봤었어요. 물어봤더니 그 어떤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유튜브도 회사니까 거기서 사람을 더 많이 고용을 해가지고 네. 그런 안 좋은 영상을 걸러줘야 된다. 아, 그거는 해줘야지. 네. 유튜브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자기네들 이제 소비자잖아요. 네. 시청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고를 해야 된다. 오. 이런 대답을 한 친구들도 있고 제가 이제 4학년 수업을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어떤 학생이 그냥 이제 불쑥 이제 그럼 그 유튜브 퀴즈를 깔면 되잖아 이랬어요. 유튜브 퀴즈. 네. 네. 그랬더니 또 다른 학생이 근데 사실 그거는 뭐 예를 들면 2학년이나 이런 애들은 유튜브 퀴즈를 보면 되지만 4학년은 그것만 보기엔 또 너무 유치하다는 거예요. 왜 애들이나 보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건 저학년 애들이나 보는 거다. 네네. 그리고 나는 근데
어른들 걸 봐야 되는데 어른들 건 또 안 좋은 게 나오니까 그 중간 단계 게 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좀 연령 제한을 좀 세부적으로. 네.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 좀 귀여운 의견도 있는데 뭐 자기네들 이렇게 잘하면 칭찬 스티커 받잖아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유튜브도 잘하면 칭찬 스티커를 붙여주고 안 좋은 영상을 만들면은 이제 벌금 뭐 벌점 스티커 같은 걸 붙여가지고 네네. 이제 좀 이제 구분을 하자 마이너스 줘가지고 이제 정지시키자. 그랬더니 또 다른 학생이 근데 요새는 유튜브로 먹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갑자기 벌점 딱 붙여 바로 정지시키면 이 사람이 못 먹고 사니까 굉장히 좀 그 네. 사고의 폭이 굉장히 높네요. 네, 그러니까 한 3번 정도는 기회를 주자. 네, 삼진업체. 네, 뭐 이런 의견을 준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네네. 어쨌든 이 얘기의 핵심은 뭐 그 어린이들도 어떤 것이 나쁜 컨텐츠인지 그 정도는 구별할 수 있다. 네. 뭐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쵸. 네.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할 정도까지 얘기를 하셨다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이게 저희 사실 그 제 와이프 조카가 있어요. 저희 네네. 와이프 조카들이 지금 초등학교 3학년, 2학년인데 아, 우리 와이프가 이제 한겨레를 다니잖아요. 네네네. 네, 와이프가 한겨레 알아라고 조카들한테 물어봤는데 조카들이 그게 뭐야? 정체도 모르는. 저희 이제 처갓집 그 문 앞에 네. 저희 집은 한겨레를 봅니다라는 스티커가 붙여 있는데, 와, 네, 그런데도. 그런데도 네, 한겨레를 몰라요. 조선일보도 몰라요. 혹시 그쵸, 물어봤는데 맞아요. 조선일보도 모르고. 근데 KBS, MBC, SBS는 기본적으로 알더라고요. 그러죠. 네, 네, 확실히 맞아요. TV를 보면 알더라고요. 아는 건데. 근데 좀 뭐랄까, 하여튼 이제 그 신문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혹시 어떤 얘기를 했나요? 뭐 얘기가 나오긴 했나요? 일단 그 마인드맵에서 저희가 그러니까 당연히 샅샅이 저희가 다 뒤졌거든요. 네. 키워드 하나까지 조그마한 것까지 다 뒤졌는데 80여 명이 했으니까. 예, 신문이라고 그 두 글자를 쓴 학생들은 꽤 있어요. 그렇지만 뭐 KBS, MBC처럼 뭐 조선일보, 네. 미디어는 이렇게 쓴 학생들은 좀 그렇고 없고. 근데 이제 그 어찌됐든 포털로 뉴스를 보잖아요. 이게 카카오톡에 보면 대화창 옆에 그 이제 뉴스가 다음 뉴스가 뜨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걸 통해 또 뉴스는 신문 기사도 읽긴 읽어요. 이게 뭐 어느 매체라는 게 뜨긴 뜨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읽는데 이제 그런 걸 볼 때 이제 이거를 기사라는 거는 인지는 하는데 이게 어떤 신문사 거라는 거는 별도로 이제 생각하지는 않고 그냥 별로 생각하지는 보는 않는 거구나. 거죠. 네네. 그 사실 정도로, 어른들은 뭐 특히 이제 뭐 뉴스 산업에 종사하거나 아니면 또 관심이 또 많으신 또 뭐 저희 유튜브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어느 신문사인가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네. 그러니까 아이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거 없이 일단은 그냥 포털에서 뉴스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냥 그대로 소비를 하는 그런 그런 상황이죠. 형태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이 장슬기 기자도 거기 그 줌 수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럼 자기 소개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미디어 오늘의 장슬기 기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네. 미디어 오늘 이게 그래서 뭐 선생님이 있었잖아요. 네. 그 4학년 선생님이 있어요. 선생님이 미리 다 설명을 쫙 해놨더라고요. 어떻게 이게 설명을 했대요? 미디어 오늘이 뭐고 이런 게 딱 설명을 해서 네. 그 전날 사실은 이 마인드맵이랑 사전 질문지를 이렇게 미리 해서 저는 받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미리 이게 세팅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미디어 오늘 하니까 막 반겨주면서 미디어 오늘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와,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준비를 철저하게 시켰네. 선생님이 다 아이들 교육을 잘 시켜놔가지고 네네. 그래서 미디어 오늘이 신문이라는 것도 알고 그래서 대충은 이제 언론을 취재하는 곳이라는 것도 다 알더라고요. 다행히 우리 미디어 오늘 기자들이 이제 상처받지 않고 나와.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뭐 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필요 없이 그냥 네. 어떤 취재 분야다 요 정도만 설명을 하고 이제 바로 수업을 진행을 했죠. 네, 혹시 뭐 이제 기자들한테 바라는 점이라던가 네네. 그런 얘기들이 있었나요? 그 마인드맵에서도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이제 또 다시 물어봤죠.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어찌됐든 신문 기자니까 특히 신문 기자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없냐 그랬더니만 어려운 단어 뜻풀이 없이 쓰는 거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답변서에도 굉장히 많았고 그날도 인터뷰에서 많은 아이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풀어서 써달라 혹은 그래서 어린이용 신문을 만들어 달라. 네, 어린이용 신문을. 네, 어린이용 신문을 아예 따로 만들어 달라. 이런
요청을 하는 어린이들도 많았어요. 이 뉴스에 대한 확실히 수요는 있군요. 좀 뉴스를 보고 싶다, 뭐 그쵸. 이해를 하고 싶다라는 욕구는 있는 건데 네. 뭐 거기에 이제 어른들이 부합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저 어릴 때만 해도 뭐 어린이 신문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뭐 소년 그쵸? 한국일보 이런 거. 네, 소년한국일보, 뭐 소년동화,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요새 그거 안 봅니까 그런 거? 예, 일단은 그런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만 다 아무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취재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런 거를 실제로 본 아이들은 없고, 어린이 신문을. 네, 어린이 네. 신문을 이렇게 실제로 본 아이들은 없고, 한두 명 정도만 이제 계속 물어보다 보니까 옛날에 이제 뭐 우리 이모가 그런 걸 봤다더라. 뭐 소년 뭐를 봤대요. 예, 네. 그런 경험담을 들은 거를 기억을 하거나 아니면 학습지에 이렇게 조그맣게 인용이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본 기억이 난다. 그러니까 실제로 신문을 본 건 형태로 아니고. 본 건 아니고. 네네. 근데 이제 그 김예리 기자가 그 어린이 신문을 조금 더 취재를 했거든요. 네. 저희가 역할 분담을 해서. 근데 어린이 경제신문이라는 곳이 있어요, 지금. 네네. 거기는 이제 아마 서울경제에 있던 분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린이 서울경제 뭐 이런 형식으로 해서 어린이 경제신문으로 지금 이제 제호가 정해졌는데, 여기는 최근에는 코로나 덕분에 조금 구독자 수가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 기존 그 어린이 조선이나 어린이 동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아직 뭐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어린이 신문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많이 하고. 네. 사실 그 마인드맵에 보면은 비트코인이나 주식 관련된 키워드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어린이들이. 그러니까 경제 중요성이나 신문 구독의 필요성을 사실은 어린이들도 많이 느끼고 있고 학부모들도 많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 경제신문에는 그런 정보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마 연결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어린이 경제신문은 조금 이제 오히려 코로나 국면에 지배 있고 하니까 구독자 수가 좀 늘지 않았을까. 네. 또 이런 현상도 또 새롭게 좀 취재가 됐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장승기 기자랑 이 어린이분들의 좀 뉴스 소비 관련돼서 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좀 네. 이번에 나온 얘기들은 이미 다 올라온 기사를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지금 추가로 나올 기사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제가 또 이제 어린이들이, 저는 이제 서울에 있는 학생들을 취재했으니까 서울에 네. 있는 학생들이 알고 있고 실제 본 적이 있는 어린이 신문은 그 내 친구 서울이라고, 사실 저는 이번에 처음 들어봤거든요. 서울시에서 내는 어린이 신문이 있어요. 네네. 그게 그래서 뭔지 일단 이런 것도 저는 취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유튜브에 관련해서 뭐 유튜브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유튜브에서 사람을 더 많이 고용해서 걸을 수 없나요? 뭐 이렇게 바람들이나 질문들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또 금준경 기자가 네. 또 취재를 하기로 했고, 이런 식으로 몇 가지를 조금 더 이제 다음 주까지 취재를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제가 취재를 이건 한 건데, 네. 한국 우진학교라고 그 특수학교가 있어요. 장애인들이 다니는 학교. 제가 이제 어린이날 특집을 하면서 사실 장애 어린이에 대한 취재도 같이 조금 해야겠다 네. 싶어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 공진하라고 그 선생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동화 작가이기도 해요. 네네. 그래서 그것도 제가 인터뷰해서 이제 기사가 미디어오늘에 다 올라가 있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은 거기서 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게 제일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장애 어린이들은 자기 어렸을 때 장애인이라고 별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학교를 가고 어른들을 만나고 사회에 나가면서 자기가 장애인이라는 거를 약간 상처를 받으면서 깨달아가는 거죠. 네네. 이게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거기에서 이 선생님의 고민은 장애 어린이 혹은 장애인들이 동화에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 문제의식으로 이제 동화책을 쓰기 시작한 분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일반 학교에 있는 특수학급,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은 이제 특수학교, 아예 이제 장애인들만 다니는 학교에 다니는데, 네. 이런 거에 대한 고민, 그 다음에 또 우리 미디어에서도 어떻게 장애인 혹은 장애 어린이를 다뤄야 될지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이것도 조금 시간 되시는 분은 기사를 읽어봤으면 좋겠다. 네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굉장히 좋은 내용일 것 같은데 저도 한번 보고 네, 다음에 또 그 얘기를 뭐 별도로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네네. 네. 그래서 오늘 뭐 어린이 분들의 좀 그 기사, 뉴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대충 뭐 아이들은 유튜브 많이 보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었는데 뭐 그것보다 훨씬 더 고민의 폭도 깊고, 네. 기자들을 매기는 내용을 몇 가지 좀 네. 눈에 띄기도 했는데 재밌었습니다. 네, 확실히 좀 느껴지는 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의 생각을 좀 들어보면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장선 기자랑 방송은 좀 여기까지 하고, 네, 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는 걸로 하고, 과연 장선 기자가 두 번째 방송을 했는데 네. 세 번째는 나올 수 있을지, 네. 네, 한번 더 관심 갖고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